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주식할 때 이제 매수 매도 하잖아요. 그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시나요? 여전히 주식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거의 분할 매수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할 매수가 뭐예요? 그냥 예를 들면 매수 타이밍 되면은 미수신용 써가지고 한 번에 몰빵 때리고 뭐 안 되면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런 주식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하세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안전하게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목표대로 소위 말하는 평단을 만들고 그 상황을 조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할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서 그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걸 조금 지금 상황이 빠르게 막 매수를 분할을 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어떤 상황에서 빠르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좀 속도를 늦추고 그래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 속도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빨리 막 샀더니 쭉 떨어져갖고 물려버리는 상황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니 뭔가 좀 최적의 매수 속도를 좀 알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그런 분들께 팁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매매 템포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가, 그거를 좀 기준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매매 속도를 일단 수치화해 볼게요. 0, 1, 2, 3입니다. 여기서 2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2번의 속도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박스 매매할 때 내가 48, 48, 48, 48 이런 거 할 때 한 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데 사이 시간, 매수와 매수의 사이 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번을 자신의 박스 매매의 매수와 매수 텀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보통 저런 텀을 정할 때 보통은 박스 매매라고 하셨으니까 좀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아래 가격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가 많죠. 나는 분할 매수해. 근데 내 매매 스타일은 3분할 매수하는 스타일이야, 5분할 매수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들 곧잘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얼마 왔어, 사 말어, 이걸로 컨트롤 하는 건데, 말은 컨트롤이지만 저는 그게 컨트롤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단순 가격을 가지고서 매수 분할을 하고 뭐 단순 가격을 가지고 매도 분할을 걸어놓고 뭐 그런 주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박스 매매를 좀 많이 해봤다. 근데 그 매매를 할 때 그냥 좀 템포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런 속도로 내가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 분들, 템포적으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뭐 그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냥 그런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박스 매매를 할 때 내가 이런 템포로 해왔구나 라는 거 정도는 느낌적으로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거기까지를 1차 목표로 두시고, 이제 거기까지 도달한 분들은 오늘 얘기가 또 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거 처음에 데이터 찾는 거는 저희 클럽에서도 처음에 훈련할 때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매 단순히 일단 구분을 해준다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의 매매를 하는데 10분할 이하로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 얘기를 직접적으로 상상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분할 이상을 한다, 이거를 전제로 얘기한다, 여기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할이라는 게 내가 전체 비중에서 한 번에 살 때 10%씩 막 사는 거잖아요. 그거 고작 한 5번 하면 남은 비중 50%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실제로 분할을 하고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죠, 10분할도. 그래서 저희는 더 섬세하게 해라, 그럴 수 있게 연습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10분할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위화감은 그렇게 해서 수익 어떻게 내요? 이런 상상력이 자극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수익 다 낼 수 있다, 수익 극대화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앞단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의 속도의 기준은 잡혔죠? 그러면은 내가 박스 매매하는 보통의 상태가 2번입니다. 이것보다 낮은 상태가 더 속도를 늦춘다, 이게 1번이고 더 속도를 높인다가 3번이에요. 이 기준으로 가보면은 여기서 매매를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요때 중요한 거는 이때의 속도가 0에서 1, 사실
이 정도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중간에는 내 속도가 0에서 1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인지해주면 좋을 거.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게,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으로 3,100원에 내가 최고점에 물렸어요. 네.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 안에서도 파동은 있지만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게 언젠가 나올 텐데, 이런 게 좀 반등하는 때가 나올 텐데 내가 평단을 낮춰놔야 이런 기회를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물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좀 미리 빨리 사놓을 걸. 그런 후회가 들어요. 계속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왜냐면 이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템포를 0에서 1로 낮춰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다는 거죠. 네. 이때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실전에서도 항상 제 자신을 자기 객관화할 때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저는 차트상에서 특히나 파동을 다룰 때 파동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V파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자, 보세요. 여기서도 V파동이 있고, 이것도 V파동이 될 수 있고, 여기서도 V파동이 나오고,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 차선은 어디인가? 나는 이렇게 짧은 V파동을 노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긴 V파동을 노리고 있는가? 이거 구분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노린다고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차선을 찾아가는 게 주식 투자에서 실전에서 특히 만들어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 이건 거예요. 내가 어떤 차선을 탈 수 있는가는 사실 이거는 이 첫 번째 내가 매매 시작할 때 여기죠. 이 꼭지점에서 어느 정도 결정나요. 여기서 만약에 되게 많이 들어갔다, 과하게 들어갔다, 첫 매매 시작을, 그러면은 이 A라는 이 V파동은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에 가깝고요. 이미 고점에서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적게 들어갔다라면은 A도 내가 계속 예의주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B라는 차선은 대체로 다 이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는 알고 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V파동에서 시작점, 첫 꼭지점에서의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시작점을 제대로 너무 높은 비중이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락 상황에서 속도를 0에서 1로 맞춰주는 거, 여기까지는 중요하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나갈 때겠죠. 보통 이런 두 번째 꼭지점을 일봉상 눌림목 아니면 일봉상 저점, 잘 나가는 종목에서는 그냥 조정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나가고 이 뒤에 속도 변화를 통해서 이거를 맞춘 것처럼 만들 수 있더라, 이것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나가면은 여기서는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0에서 1 정도로 맞추고 있었는데 속도를 높인다면 한 번에 3으로 높이나? 이건 좀 급발진, 너무 급과속하는 거고, 속도를 높인다는 건 2로만 가도 됩니다. 보통 정도로만 가도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여기서 짧은 파동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꼭지점 지나고 속도 줄이고, 두 번째 꼭지점 지나서 여기서 할 때 속도 2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이 1의 속도로 A에서 B 구간으로 넘어올 때 매수를 좀 했잖아요.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중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2의 속도로 다시 매수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 속도랑 별개로 매도라는 행동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내가 보유한 비중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내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매수 속도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도를 컨트롤함으로써 보유 비중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있을 때 다음 V파동을 대비하면서 막 빠르게 봤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는 속도를 늦췄다가 네. 이 꼭지점 부분에 도달하고 반등이 되는 시그널을 봤을 때, 뭐 여기도 이런 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서 더 빠르게 매수를 넣어라.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를 좀 그래도 템포를 늦춰서 해왔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럴 때 이제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좀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걸 대비해서 매도도 섞어줘야 된다. 네. 따지고 보면은 매도를 섞어서 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여기를 템포로 죽이고 이제 반등할 때 올려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디선가 팁을 들어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었건 어디선가 봐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이제 걱정이 되냐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막 매수했는데 템포 올려서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여기는 그나마 이제 윗꼬리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네. 사실 정상적이라면 다 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껏 매수했는데 여기 지금 2,800원 부분에서 만약에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올렸던 거에 대한 후회감과 그리고 반성 같은 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인지상정인데 그런 반성은 잘못된 거겠네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한 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매도예요. 매도. 여기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그냥 여기서도 천천히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 상황까지 오는데 이 사이에 매도를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리밸런싱 관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요쪽 2,800원에서 2,600원, 2,400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조금씩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2,600원 부근에서 나는 2,500원, 2,400원에 샀었던 물량들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얼마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템포를 죽이라고 해서 얼마 못 샀으니까 그쵸. 매도를 한다고 해도 얼마 못 팔잖아요. 그게 이제 후회의 연속인 건데 이게 그런 경우에 그쵸. 근데 여기서 후회의 포인트는 좀 잘못됐다. 매수의 속도를 높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수 속도 높여? 그럼 비중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 진짜 매매 컨트롤할 때 저는 비중과 템포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템포는 여기서 줄였다가 높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여기서도 늘리고 여기서도 늘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매수 템포는 높였지만 여기서 비중은 늘어나지 않는 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V파동이 제가 기본 원리라고 했었죠. V파동 기본 원리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는 템포만 0에서 1로 줄여주는 것. B에서 C로 갈 때는 템포는 2로 올리는데 근데 비중은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려면 매도를 잘해야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이 꺾이면서 갑자기 데드캣 바운스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올라가다 힘 약해서 떨어지는 이 상황도 거의 대비가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비중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비중을 낮춰뒀다고 해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 비중을 낮춰도 후회잖아요. 이게 그쵸. 만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비중이 극단적으로 0을 만드는지 않는 이상 어쨌든 후회가 남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게 투자를 한다면 이 상황을 안 맞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얼마든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여기서 그냥 수익을 잘 내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투자함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런 심리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탈출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렸어.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가 손실이 커지는 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기간적으로 되게 손해를 보면서 이거 잘해봤자 본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잡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재수 좋아서 올라가면 잘해봤자 본전이고 아니면 여기서 큰 손실 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이 뒤에 수익을 제대로 크게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각이 서면 그럼 이게 마냥 싫을까?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심지어 여지껏 했던 주식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서 탈출이 목적이다. 그럼 탈출은 말 그대로 0이잖아요. 수익 얼마 못 내는 거니까. 네, 0에 가까운 수익도 못 내거나 아니면 약손실, 수익 찔끔 내고 0에서 탈출인데 이게 저는 투자의 목적이 된다?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빠졌어도 여기서 이후에 이 조그만 V자 파동이 아니라 큰 V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가 한 500을 냈다. 여기선 0인데 여기선 500이다. 그럼 당연히 500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또 찾아다녀요. 사람이 또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거를 감수한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주식이란 걸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면 다른 게 열린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받아들였으면 잘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 뒤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어서 들어보면 되겠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 500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A에서 B, B에서 C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에서 B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B에서 C에서는 사실 이 행동, 속도를 약간 높이지만 비중은 유지한다. 이거는 그냥 재정
가정비에 가까운 행동이고 진짜 수익은 C를 넘어설 때 여기서거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선 속도가 3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가 진짜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매매한 거 교정하거나 코칭을 해줄 때 보면은 여기서 들어갈 때 깡은 있거든요. 근데 이 C로 오게 되면은 이 중간 상황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멘탈적인 이유, 힘들었던 이유 이것 때문에 A랑 C는 별반 다르지 않은 건데 C에서는 A만큼의 적극성을 못 부려요. 근데 사실 C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C여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 이런 용어를 쓰는 건데 네.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이게 V파동에서 이론상으로는 이 A, B, C지만 실전에서는 이 C의 포인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속도를 늦춰서도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은 떨어질 거고 또 B에서 요 가는 동안에 행위를 하면서 평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전에서의 삼각형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너무 늦게 해놓고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C는 이쪽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고 C가 여기인 사람은 하나예요. A에서 B 사이에 뭔가를 안 했거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 제 기준에선 그런 거고 솔직히 이거는 요 파동은 한 달 정도 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파동인데 초보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V파동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는 못할 수가 없거든요. 빠른 대응 못해도 이거는 못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 여기서 B, 그리고 C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뒤에 C를 넘어가고 나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3까지 높아지지 않으면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높아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비중 잘 그냥 매도 템포만 조절하면서 매도해도 되긴 되죠. 근데 수익 극대화를 진짜로 원한다면은 이미 유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더 활용하면 이 리스크 자체가 여기서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인 게 맞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막 수급이 붙고 이만큼 막 점상 가고 막 상한가 가고 그래서 되게 대단한 기회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막 A, B, C 해가지고 이 C에서 템포를 높여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되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린 건데 그거 또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극적이 되는 것도 맞으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잘할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많이 받아놨어야 된다. 이 꼭지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예를 들면 여기 어딘가에서 막 채워놨으면 그럼 실제로는 그냥 느긋하게 수익 내는 건데 이거 속도 늦춘다고 했다가 여기서 지금 똥줄 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일리 있죠. 일리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아직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야기고요. 자기 매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것 같은데 저는 제 매매에 왜 믿음과 확신이 있을까? 요 포인트랑도 맞물려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랑 A랑 C가 같을 수가 없는 게 A는 시작이에요.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시작했다. 틀릴 수도 있지. 당연한 거죠. 근데 C는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파동을 보면서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당연히 A보다 괜찮은 평단으로 밀도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설령 매매가 꼬인다고 하더라도 C에서 나올 수 있는 손실과 C에 만약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비중 100% 갖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C에서 100% 비중이 원치 않는 흐름으로 하락 흐름을 만나든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손실과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100% 매수를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손실을 상대 비교하게 되면 A랑 C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C가 훨씬 작습니다. 그 말은 C가 리스크가 훨씬 더 작은 거죠. 반면에 수익을 낼 때는 A에서는 여기서 설령 맞춰서 바로 직진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얼마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C에서가 수익 훨씬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와 C가 같다는 거는 본인만의 심리적인 착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다 보면 객관적으로는 A랑 C는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자기 매매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런 부입하등을 이용한 관리, 컨트롤 이런 것의 시작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더 C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많이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한 착각인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상대 비교해서 B가 C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여기서 많이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받았는데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런 시그널도 나온 게 없는데 이건 마치 여기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가 싸니까는 받는다, 싸니까 마니까, 싸니까는 불탄다, 이 생각에서 전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서 대응하는 것과 그냥 저점 맞추면서 여기가 저점인 것 같으니까는 그냥 때려 들어간다,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고점 돌파되는 것 같으니까 때려 들어간다, 이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약간 한 단면을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계속 자꾸 대응보다는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 생각이 만약에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그건 좀 빨리 지어내는 게 맞고, 매매에서도 그게 이제 드러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한동안 거기서 되게 많이 헤맸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냥 그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잘 맞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데, 맞아요. 전제가 성립하면 잘 맞춘다면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그거를 잘 맞춘다면 이게 진짜로 현실에서 성립하는가, 항상 맞출 수 있는가, 진짜로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도 있을 정도로 잘 맞출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부입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템포적인 부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저는 매매에서 기본기에 가까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쉬어서 기본이 아니라 정말 자주 쓰이니까 이 얘기를 한 거고, 고점 상황에서 눌림목 상황에서도 쓰이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환될 때도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 정도는 확실하게 마스터하면서 자기만의 무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뭐 저도 오늘 내용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로는 저희 영상 보고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구체성을 모두 갖췄지 않나, 이 차트를 보고 살 수 있는 설명 정도에서는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받지 말고 이렇게 뭐 돌파될 때 받아라, 올라갈 때 받아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팁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채워진 것 같으니까 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다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실전에서는 또 그때그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 조율이 어렵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저희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에서 실전 매매하는 중에 계속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훈련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이미 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이제 동료가 돼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유익한 공간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곳 없다, 저희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저희 운영하는 카페와 함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지사항 안내 링크 걸어놓고 있습니다.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